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이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집니다. 1%의 저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래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나의 퇴직연금은 과연 안전한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후자금 전문가이신 손우철 키움에셋플래너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퇴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언제 왜 도입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퇴직금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가 이제 그동안 근무했던 연수에 일정일 곱해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강제적으로 외부에 적립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업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은행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이제 적립을 해놓는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안전장치가 좀 강화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그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런 뭐 복지 제도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데 200조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덩치는 엄청난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져서 이제 쥐꼬리 수준이다 이런 정도 비판도 나와요.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이제 매년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퇴직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올해 4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2018년도에 평균 1.0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에 1.88%였는데 0.8%랑 줄어가지고 좀 수익률이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금리 추세가 역시 결정적인 원인인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식형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부진은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른 펀드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도 이제 퇴직연금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원리금 보장형이 있고, 그다음 이제 펀드처럼 이제 실적 배당형이 있는데, 네. 작년 수익률을 보니까 원리금 보장형은 연 1.56% 정도,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었는데, 실적 배당형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82%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의 수익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드 수익률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너무 원금을 보장하는 상태에 몰리지 않을까, 그게 또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의 200조, 1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원리금 보장형이 90% 정도가 돼요. 쏠림 현상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배당액이 9.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네.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3.07%고 네. 실적 배당의 경우에는 작년엔 좋지 않았지만 10년 평균은 이제 연평균으로 4.80%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원리금 보장형 쏠림 현상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너무 저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의견대로라면 원리금 보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해봐라,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퇴직을 앞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연금을 수령하셔야 될 분들은 네. 바로 이렇게 펀드 같은 거 잘못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네. 30, 40대들처럼 투자 기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아야 뭔가가 보일 텐데, 지금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인가요?
뭐 이제 제도 자체는 뭐 의무사항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퇴직금 제도 내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가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만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네.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운영 방식이 여러 형태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음.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본인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제 정답을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으로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네. 확정 급여형은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그러니까 아. 이제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니까, 네. 이른바 확정 급여형 제도의 퇴직연금으로 있으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으신데, 네.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연간 임금의 한 달분, 그러니까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네. 적립금의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그래도 좀 이제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럼 지금 두 가지 형태를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영의 주체고 확정 기여형은 개인이 노동자가 운영의 주체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확정 기여형일 경우에 뭐 확정 급여형은 신경을 뭐 이미 이제 받을 돈이 확정된 상태니까 그렇다면 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확정 기여형일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게 어떤 형태인지 많이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네.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아, 예. 다만 이제 임금 피크제에 해당이 돼가지고 급여가 줄게 되면 네. 근무 연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그 직전 근로기간 평균 31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니까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정 급여일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줄어들 때는 이제 중간 정산을 받으시거나 확정 기여형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요. 네.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사실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그 펀드 가입하시면 그냥 가입만 하시지 잘 안 쳐다보시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네. 통계를 보니까 아, 90% 정도가 연금을 가입하신 다음에 네. 전혀 펀드를 교체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른바 퇴직연금 문맹률이 높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혹시 저 지금 전문 의원님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회사 등에서 어떤 퇴직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약간 형식적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취자님들께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2006년도에 연금보호법을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 가입하는 제도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83%가 TDF라는 펀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TDF가 뭐냐면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은 펀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근로자가 가입을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가입을 해놓게 되면 금융기관이 알아서 초기에는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려서 투자 수익률을 조금 이제 높여주다가 네. 차후에 은퇴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안전자산을 늘려주는 구조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노후자금 마련으로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내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 지식이 뭐 많지가 않아서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는 TDF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자동 자산 배분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가운데 어느 쪽 가입이 많은가요? 현재는 이제 확정 급여형이 이제 많은데 그거는 뭐 이제 신경 쓰기 싫다. 나는 리스크 감소 안 하겠다. 그런 네, 생각 그런 때문인가요? 것도 있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최초에 또 아직까지 또 도입될 때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요. 네.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이제 유리한 기업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산 위험이 없고 아.
고용이 안정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가 이제 내가 해가 지나가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확정 급여형이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회사도 이제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확정 기여형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근로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봉제 도입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 내가 좀 이직이 좀 많다. 네. 아니면 내가 투자 지식이 좀 많아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확정 급여형보다는 본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확정 기여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체인지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어느 쪽이 확정 급여형으로 가는 게 안전한지 기여형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한지는 확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회사 내에서 확정 급여형과 기여형이 동시에 일단 있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노사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회사 내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과연 이 퇴직연금이 나의 노후 안전핀이 될 수 있는 거냐. 일각에서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익률을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와 다름없는 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 안전장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실적 배당형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감안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노후 자금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장기 투자를 할 때 진짜 위험한 거는 원금을 보장받는 게 원금 손실이 아니라요. 사실은 물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물가를. 네. 네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상품이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이제 구매력을 이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2001년에 설정된 연금저축 신탁 중에 채권형의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3.6%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동일한에 설정된 주식형 펀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6% 넘어가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되도록이면 조금 투자 기간이 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남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네. 단기적인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아, 조금은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월 지급식 펀드의 비중이 전체 펀드 자산액 중에서 3분의 2나 되거든요. 네네. 일본의 경우에는 누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 은퇴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 이유가 뭐냐? 원금을 보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생활비로 써서 돈이 없어지는 거가 훨씬 더 이제 큰 위험이 돼버린 거죠. 네. 따라서 이제는 좀 은퇴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 개인의 노력이 많이 좌우되니까 이런 때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뭐 수익률 10% 이런 건 좀 무리죠. 네, 무리죠. 네, 물론 이제 이건 네.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뭐 2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물가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뭐 3% 초반 정도로 보고요. 네. 주식형 자산의 경우에는 6%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하시면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고령화 추세가 그만큼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요. 이제는 젊은 세대부터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90세 된 아버지를 60세 아들이 모실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퇴직연금 외에도 연금 종류가 또 있죠. 개인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네, 제가 볼 때는 노후 대책에 있어서는요. 네. 요즘에 50대의 분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든가 임의계속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급증합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지만 막상 연금을 이제 조만간 수령하실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연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업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월 10만 원씩 10년 정도만 임의가입을 하시게 되면 현재 가치로 월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내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뭐 연금이 이전이 된다거나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거나 네.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측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 퇴직연금 아까 이제 주로 수익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예. 98%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 적립금이 많지가 않고 중간에 다 찾아 써버려가지고요. 예. 실제 노후 자금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금으로 안 받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리시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좀 노후 자금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보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국민연금 얘기하셨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한마디로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연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운용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 2030년에 현재율 9%를 넘어선다는 보고서인데요. 근데 국민연금 자산이요, 현재 704조 원이고요. 네. 2041년도에는 1778조 원까지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금이 투명한 편이고, 우리나라는 자산이 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연금 재원을 다 써버리고 네.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부가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네. 아직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보험료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좀 알겠습니다. 정책적 논의는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밖에 없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우철 키움 에셋 플래너 전문위원이었습니다.